홍염쌀하고 도화쌀 차이점이 뭔가? 뭐 그게 준하는 게 저 욕지 들어가는 거 있죠. 각 일주가 뭐 을사일주라던가 이런 거 있어요. 신의 일주라던가 이런 것도 다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일단은 그 홍염과 도화 이 같은 듯하면서 다른 차이가 무엇이냐, 이걸 한번 따져보기로 합니다. 일단은 홍염이 걸리는 게 갑하고 을은 오해 걸리죠. 병은 인에 걸리고, 정은 미에 걸리고, 그 다음에 무하고 기는 진에 걸리죠. 그 다음에 경은 신에 걸리고, 신은 유에 걸리고, 임은 자, 걔는 신 이렇게 걸리네. 아이고, 뭐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많어. 임은 자, 걔는 신에 걸린다. 이렇게 지금 홍염이 돼 있죠. 일단 요것은 뭐 외워두는 것도 괜찮아요. 경 같은 경우는 신하고 술도 봅니다. 이렇게 두 개 묶어서 이렇게 보고, 도화는 좌우묘에 걸리죠. 그 외에 이제 욕지도화라 그래서 을은 사, 신은 해, 그다음에 병은 뭐 묘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것은 이제 시운성상 저 일간하고 따져서 그 욕지, 12운성상 욕지에 해당하는 그런 기운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화가 뭐고 홍염이 무언가, 이거를 한번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죠. 이 도화라는 것은 신달 중에 그 천간에서 지지로 내려오는 신달, 괴광, 백호, 그 다음에 공망, 그 다음에 천을귀인, 문창귀인, 이런 그런 게 있죠. 그 중에서 좌오묘유는 그 지지와 지지 사이에서 오는 것이고, 천간과 지지 사이에서 오는 게 이제 홍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봐도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각 그 띠나 일지에서 봤을 때 그 좌오묘유에 해당하는 것. 좌오묘유가 이제 제살, 그 다음에 장성살, 그 다음에 도화살 3개가 걸리죠. 근데 이것을 다 통틀어서 그냥 원래 FM대로의 도하면은 사유축이면은 이제 사유축이면 어떻게 됩니까? 5가 도화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묘미면은 자가 도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정통으로 걸리는 거 있지만, 그거 외에도 좌오묘유가 다 꽂히면 도화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화의 기운은 뭐냐면은 어떤 기운,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이 볼 때 매우 매력적이거나 통통 튀는 어떤 기운,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그러한 기운으로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는데, 모르고서 하여간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다, 이게 어떤 행위를. 근데 그것이 남들 눈에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서 주목도 끌고,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옛날에는 저 조선시대는 기생이나 이런 데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 그 기운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생활을 해도 재미있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히려 그런 것을 직업적으로 소화시킴으로써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도화가 있는 사람들이 뭐 도화가 있어서 이쁘냐? 이쁘지도 않단 말이에요. 아는 뚱뚱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말하는 게 이상하게 뭐 이목을 끌고 귀엽다든가 행동으로서 보이는 자체가 또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켜 가지고 또 귀엽게 보이든가 말투가 이쁘든가 귀엽든가 특색이 있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대인관계나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직업, 그런 직업을 상대하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유리한 기운이 되더라. 그러한 분야가 뭐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기생밖에 없었죠. 대인 서비스 하는 그런 분야가. 근데 요즘에는 뭐가 있어요? 쇼호스트, 방송인, 그 다음에 판매하는 판매인들, 밖에 나가서 영업하는 사람들, 그 외에 여러 분야에서 맨투맨으로 부딪혀서 일을 봐야 하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우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죠. 뭐 어디가 내숭 가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매력 포인트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이런 도화 있는 사람들이 매우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도화가 많아서 내가 무슨 남자분인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내가 도화가 많아서 뭐 바람이나 피고 그런다는데 이거 진짜 그러냐?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력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성이 와가지고 어필도 받고 하니까 바람 필 가능성도 있겠지. 근데 그러한 거 말고 뭐 그러면 또 어때 또? 그런 거 말고 그 이외에 오는 어떤 그 플러스 요인들, 내가 그것을 사업적인 용도나 아니면 대인관계에서의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요인으로 끌어당겨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웹판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영업 같은 거, 보험 영업을 하든 자동차 영업을 하든 잘할 수 있다 이거지.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필요하죠.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어쩌고 해도 이런 기운이 없다는 것은 남한테 매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명유 이런 기운이 있는 사람을 눈여겨보시라. 그리고 본인이 그런 기운이 있다는 것은 나의 장점으로 살리면 더욱 좋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홍염을 봅시다. 홍염은 임은 자에 걸리고 이게 양인이죠. 양인이면서 이게 홍염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색정 이런 게 아주 강해요. 개가 신을 본다. 그 다음에 갑하고 을이 오를 본다. 병이 인을 본다. 정이 미를 본다. 자, 홍염살에 일지홍염에 이건 다. 여기도 일지홍염. 을은 이제 오에 걸리니까 일지에는 없겠죠. 개도 마찬가지로 없고. 우는 있고 기는 없죠. 그 다음에 경은 다 있어요. 경술, 경신. 그러니까 이 경일간 이 사람들이 색성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파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정력도 세요, 진짜로. 신유도 마찬가지죠. 여성 신유 일주들이 보면 또 이쁜 미인 형들이 많아요. 이렇게 홍염이면서 도화가 겹치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보면 도화와 홍염이 겹치죠. 이런 사람들이 보면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이제 홍염의 장점과 도화의 장점을 골고루 갖추고 있죠. 그러면 이 갑오도 마찬가지네. 갑오 이 사람들도 말 잘하고 아주 매너 있어요. 상대방이 볼 때 굉장히 보기 좋단 말이에요. 하는 언행이나 매너 이 자체가. 그러면 홍염의 정의가 뭐냐? 이
홍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도화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본인의 끼 발산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고, 홍염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인을 상대로 저 사람을 내가 공략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어떠한 그 전략적인 도화짓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불특정 다수 특정인을 상대로 한 도화 행위, 이것을 홍염으로 정의한다. 그럼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뭡니까? 어떤 계획적으로 파고들면서 목적한 바를 달성하니 그 모르고 이 사람들의 페이스에 말려가는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로 인해서 결국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타겟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 홍염을 가진 사람은 목적 달성을 한다. 그래서 홍염이 더 무섭다는 것이죠. 이 병인일주 여성들 보면은 매우 그 공부도 잘하고, 이 홍염이 걸리는 이런 그 병일주 같은 경우는 홍염도 있고, 여기에 또 문곡귀인인가가 들어가요. 문곡귀인인가, 그렇지, 문곡귀인인가 뭐 학당귀인인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하여간 그런 그 뭐 예체능계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학문적으로도 발달하고, 그리고 또 홍염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집요한 어떤 승부근성을 발휘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편인이라 그래서 육신적으로 안 좋게 볼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잘 봐야 되겠고, 신유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이제 얼굴 자체가 미남형, 미인형들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무진 같은 경우도 뭐 태극기인가까지 겹치고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뭐 조상의 음덕을 그대로 입는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런 홍염을 가진 사람들을 주시하라. 이것도 이런 사람들은 매우 승부근성 있게 그러면서 뭐 다른 뭐 좋은 의미의 살까지 겹친 거 신살 그런 귀인들이 겹친 그런 일관들은 주시해서 보고, 해석을 할 때도 이 사람은 충분히 운이 안 좋아도 헤쳐나갈 수 있는 뭐가 있겠구나 라고 점수를 가산해서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려면 이런 정도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리한 어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프로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 도화가 있는 사람이 좋으냐, 홍염이 있는 사람이 좋으냐 따지면 오히려 이런 그 홍염이 있는 사람이 더 승부근성이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덧붙여서 임자라던가 이런 그 갑오, 신유 같이 도화와 뭐냐면 홍염이 겹치는 이런 사람들은 더 주시해서 봐야 되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 뭡니까? 거기다가 이런 띠가 행음이 띠가 되든가 하면 여기에 정통 도화로 걸리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유축생들이 걸리는 것이고, 이런 것은 신자진생들이 걸리는 것이죠. 띠에서 걸려가지고 그대로 홍염에 꽂혔다는 것은 제대로 도화와 홍염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타인의 어떤 이목도 집중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한 색정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외모까지도 그렇다라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거 홍염이면서 이 문곡귀인까지 겹치는 이런 것들 잘 봐야 되겠습니다. 상관으로 겹치고 식신으로 겹치죠. 이런 거는 장생이고 여기 병지에 있다. 사지가 되는구나. 이런 모양에서 어떤 그 매력 포인트가 나오더라. 이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염, 도화 이 개념 정리하시고, 그런 미세한 차이를 알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정리 안 했지만 욕지, 각 일간별 욕지로 오는 그런 도화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글자들,
이런 일간들 잘 주시해서 보기 바랍니다. 을사일주, 신해일주, 그 다음에 기유일주는 아닐 거고, 기가 욕지에 빠진다는 게 신에 빠지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병묘가 없고, 정 같은 경우가 빠지는 게 어디냐? 장생이 그것도 없네. 정도 신에 빠지고, 일주로 빠지는 게 을사, 신에 없네. 몇 개? 임자, 임묘는 없을 거 아니지. 임유는 없죠. 두 개의 일간밖에 없는 것 같네. 무신, 무인, 무묘도 없고, 그것도 없네. 을사. 네, 그두 개밖에 없네. 그렇게 해서 욕지 도화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염과 도화,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몇 분이 물어보길래 제가 그 답변 겸 그 공부 차원에서 공부들 하시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